안녕하세요. 주린의 그림 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이 지으신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돈 공부만 28년 차 하신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인 홍춘욱 박사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의 유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로 광범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환율, 특히 달러 스위칭 전략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책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홍춘욱 박사님은 한국금융연구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자운용팀장,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치셨습니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 경영학과 초빙 교수로 계시고요. 2016년 조선일보에서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로 선정됐으며 수년간 부동산, 금융, 국제경제를 아우르는 전문가로서 각 미디어 1순위 인터뷰어로 꼽혀왔습니다. 책도 여러 권 지으셨는데요. 디플레 전쟁, 그리고 돈의 역사 등 여러 책들을 쓰셨고 이번에는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에서 부의 원칙,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서 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총 8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두 챕터씩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벼락거지입니다. 벼락거지란 말은 2020년 이후에 가장 유명해진 신조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저축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변을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물가와 부동산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살았던 거지? 상대적인 그 박탈감은 벼락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 벼락거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챕터 1에서는 돈을 벌고 싶다면 돈 공부가 먼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과 부자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보편화됐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도 부자가 나쁘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행복은 그런 것과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홍춘욱 박사님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행복과 돈의 관계,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장에서는 투자의 시대에 이제 돈을 불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호황에서 투자를 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기회는 불황이 올 때다.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경험적으로. IMF나 금융위기 왔을 때 폭락해버린 여러 자산들을 보면서 지금 사면 이건 분명히 큰 기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자산이 묶여 있거나 그런 이유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황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산을 안전한 곳에 묻어두어야 하고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달러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이 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장,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증시는 널뛰기를 한다. 우리는 부품, 그리고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것들은 경기에 민감하다.
거죠. 그래서 미국이 10% 상승하게 되면 한국 증시는 20%, 30% 상승을 하게 되고, 미국 증시나 세계 경제가 10% 정도 다운이 되면 한국은 20%, 30% 정도 마이너스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증시 널뛰기라고 얘기하고, 유식한 말로는 채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 증시는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적고,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국 증시를 포기하고 미국 증시로 가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춘욱 박사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블룸버그 2021년 세계 혁신국가 순위가 있습니다. 당장에 한국이 1위를 하고 있고요. 2등이 싱가포르, 스위스, 독일, 스웨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혁신 기업과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널뛰기를 하지만 한국은 혁신 국가 순위 1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만 가지고 있는 투자의 기회를 이곳에서 찾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한국 증시가 널뛰기 할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달러를 이용을 해서 달러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한국 증시가 추락했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혁신 국가 순위 1위인 대한민국을 믿고 떨어져 있는 자산 중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국가가 실제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투자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장, 6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6장에서는 실행편입니다. 경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위기는 기회라고 했죠.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율로 다른 곳에 사두었던 그런 자산을 경제 위기 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그것을 들고 한 차익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홍 박사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출 붐을 경계를 하자. 외부에서 불황을 촉발하는 충격적인 위험에 대해서 미리 세계 경제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불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각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경제적인 내용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 그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 우리가 환전된 돈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어떤 기업이 한국에서 강한 기업이냐, 우리는 그 기업들을 어떻게 찾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6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매수를 하거나 어려울 때도 배당을 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도 역시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는가.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때 우량 성장주를 매수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 8장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이 없죠. 그 투자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까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모멘텀 투자와 가치 투자, 그 다음에 자산 배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정답이고 모두 정답이 아니기도 하죠. 각자의 방법으로 모두 이익을 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각자의 방법으로 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홍 박사님의 재테크 분투기를 8장에 따로 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 스위칭 전략을 본인이 직접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 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1980년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달러 환율의 변동입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을 때는 1200원, 1300원을 환율이 넘었을 때이죠. IMF 때, 닷컴 버블일 때, 금융위기일 때, 그리고 작년 코로나일 때. 이럴 때마다 달러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우리가 11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사게 되면 10에서 한 20% 정도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위기가 발생하면 환전을 해서 국내에 우량한 자산에 묻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와 갈 것이고, 그 사이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의 자산 증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달러 자산으로 가고, 또다시 위기일 때 환전해서 한국 자산을 사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하고 홍춘욱 박사님은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환율 스위칭 전략의 가장 간단한 설명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달러 자산을 먼저 모아야 되고요. 그것이 위기가 왔을 때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그때 환전해서 환차익을 통해서 국내 우량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다시 또 달러로 변경을 해서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달러 자산으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7월 결산을 할 때 8월 투자 전략에서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의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라는 책 속에서 환율 스위칭 전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홍춘욱 박사님의 유튜브나 책을 직접 사서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